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형님들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네, 오늘 밥이 주제인가요? 네, 몇 끼 드십니까 평소에? 저는 사실 1일 1식을 주로 일식이요? 주말만 빼고 주말은 몇 식? 주말에는 이제 한 2식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되니까 평소에 주중에 진료할 때는 1일 1식이 가장 머리도 맑고 컨디션도 좋고. 언제 드세요 일식을? 예전에는 점심 한 끼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뭐 효소식 간단히 먹고 저녁 때 일식? 일반 식사라고 하는 개념은 저녁 한 끼만. 혹시 효소식이 이만큼? 난 2번 먹어요. 점심, 저녁 이렇게. 점심 저녁? 나는 2.5인분 먹는다. 오전에는 간단하게 오전에는 누룽지 정도 먹고 정신 가볍게 저녁하게 2.5인분 한 2분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형님하고 비슷합니다. 2.5 아침에 살짝 먹고 점심 저녁 먹고. 네. 비슷하게 했는데 형님이 일식 1.5. 1.5? 네. 다 사람 받는 집에서 사람 받는 형식이에요. 삼식이가 제일 문제인데 이제 삼식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우리 은퇴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탄수화물이 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또 백미를 먹으면 성인병이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또 현미 드시는 분들도 또 참 많거든요. 근데 현미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미가 맞지 않아서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작정 좋다고 하니까 또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미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큰형님,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현미가 도움이 되는데 그 현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현미에 대해서는 뭐 한 10년 전에는 엄청난 이게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영양이 과잉한 현대 사회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디톡이 해독이라든가 정화, 배설작용을 하는 껍질째 고스란히 먹는 것이 즉 통곡물 섭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미의 속껍질은 위장 간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장내 노폐물,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는 물질이 있고요. 혈관에 작용해서 혈액을 정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미는 암 환자들한테는 어떨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 먼저 제가 암 환우들에게 그 현미가 도움이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미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 3요소죠.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지방이 백미에 비해서 4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의 그 성분이 중요한데 60% 이상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유익한 지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암 환우들에게 현미식을 하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일단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현미가 안 맞는 암 환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부작용이 없는 식품은 전 좋은 식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작용이 있어야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현미는 이 100g당 식이섬유가 3.3g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반대로 소화가 안 되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먹은 후에 복통이나 설사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섭취를 금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항암 후에 또 소화력이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식이섬유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현미가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노선 한번 확 틀어보겠습니다. 셋째 형님, 현미 평소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떤 면들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악역인 거죠? 네, 오늘 빌런입니다, 형님. 네네네. 근데 저는 환자를 보면서 건강염려증, 소위 말하는 마르고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많죠. 이런 분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현미 채식의 생야채 과일, 그것도 껍질째 씨앗째.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식사를 해서 전혀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소화해서 그냥. 네. 그러니까 아까 영양과잉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대인들처럼 뚱뚱하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현미 채식의 생야채 과일, 껍질째 이렇게 해서 문제도 없고 오히려 영양 흡수가 좀 덜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렉틴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피트산이나 여러 가지 대단히 소화가 될 수 없는 이런 성분들이 이 마르고 예민하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위장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흡수에도 문제를 시킬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위와 장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건강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미가 좋다 나쁘다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먹어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일어나거나 소화장애가 일어난다면 그런 분들은 현미를 줄이든지 아니면 12시간에 잠 불려서 압력솥에 푹 삶아서 5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든지. 그렇게 먹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야. 차라리 그러니까 백미를 먹어라. 그 긴 시간 나 불리고 이거 언제 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은 누룽지 끓인 거라든지 끓인 거. 백미라든지 네.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건강에 유리한 걸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 현미의 그 피트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칼슘, 아연들 이 흡수를 좀 차단하고 배설시킨다 이런 얘기도 또 분명히 부정적인 면들이 있긴 하잖아, 그죠? 근데 네. 현미를 꼭 불린다? 그럼 소화 쪽에서만 현미를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소화, 흡수에서? 어떠한 좋은 영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철분 칼슘제가 그 사람의 소화장애나 그 다음에 변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양소들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분한테는 저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위와 장에서 흡수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미 보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이성적 머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것 같지만은 자기 몸에 안 맞는 풀은 진짜 거짓말처럼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고사리 같은 거 손도 안 됩니다. 왜요? 어쨌든 그것들은 동물들한테 뭔가 맛이니 어떤 냄새적으로 이거에서 벌써 거부감. 거부감을 한다. 예,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게 있으면 철저히 초식 동물들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성적 지식으로 판단해서 현미채식의 생야채 과일, 껍질째, 씨앗째, 통으로 먹어라. 이게 이제 뭐 영양을 집대성하면 그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 이상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 20%의 사람한테는 항상 선의 피해의 문제가 있더라.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는 현미임에도 불구하고 현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암 환우들과 같이 정말로 회복이 되고 좋아져야만 될 이런 분들이라면 현미식을 하는 게 일단 원론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이 분명히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비소라든지 렉틴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 그러면은 현미 지금 먹었던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암 환우라면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현미식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가지. 예. 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밥할 때도 왜 물에다 넣고 불려서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현미를 일단 물에 불리세요. 저녁 때 이제 불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많이 불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불린 물은 깨끗이 비우세요. 비우시고 다시 새로운 물을 넣고 밥을 짓게 되면은 비소나 렉틴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오래오래 씹어 드시면은 독소는 반감하고요. 좋은 기능들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미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은 현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일상적인 경우에는 현미가 좋은데 특히 그 항암 이유나 또는 위절제 수술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때는 현미식을 금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입맛이 돌고 소화력이 좀 좋아졌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은 현미의 좋은 어떤 성분들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현미하고 백미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쌀룬, 쌀겨 이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에 쌀이 가지고 있는 미량 원소들의 95%까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 보통 나오거든요.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단계로 한 4분도 5분도 하면 그 눈이 살아있으면서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현미의 섬유소는 좀 제거되는, 렉틴이 제거되는 4분도 5분도도
일종의 소화력 약한 분들한테 추천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싹을 틔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네네. 찹쌀현미 뭐 이런 걸로 하면 싹을 틔우게 되면 여러 가지 현미의 부담스러운 성분들이 줄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유익한 성분이 좀 더 느는 걸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쌀을 할 적에 사람마다 체질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사람 백미가 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양이 부족하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도 에너지가 되니까. 그러나 살이 쪘다든가 내지는 피가 탁한 사람들은 또 식이섬유라든가 미네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몸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현미 바람이 불다 보니까 현미를 먹고 미국 사례에서는 죽은 사람이 생겼어요.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미를 원래 그 나라는 쌀 문화도 아닌데 현미를 그때 3개월인가 먹고 여자가 죽었어요. 현미만이 이제 현미만. 자기 살 빼고 피가 말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WHO하고 FD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쌀겨에는 모든 껍질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가 있어요. 독소. 외부 침입을 막고 안에 어떤 키워야 되니까 그 지나치게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독.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쌀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겨내지만은 서양 문화권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밀가루에 약하듯이 그 사람들은 쌀에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현미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백미가 먹고 나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박 원장님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좋은 점, 안 좋은 점 설명드렸고 또 어떻게 조리해서 먹고 어떤 방법으로 먹고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에서 좋은 작용이 나오시면 하는 것이고 좋은 작용이 안 나오고 안 좋으시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보만 믿고 내 몸이 변하는 과정을 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위산이 상당히 잘 분비가 되고 소화력이 왕성했을 옛날 사람들한테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렉틴 증후군이나 황물질 증후군처럼 계속 현대인들한테 이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미식이라든지 장에서 기생충이 사라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의 위와 장의 기능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고 약해져 있는 과정에서 이런 영양소를 현대인들의 위장에서 충분히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50년 전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앞으로 렉틴 증후군이나 화학물질 과민 증후군의 사람들은 점점 저는 늘어날 추세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서 주의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미냐 현미냐 선택이 어려워요. 섞어서 먹으면 안 돼요? 좋죠. 자, 결론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결론은 내 위와 장에 물어봐랍니다. 네. 우리 당지수 얘기는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당뇨 때문에 요새 당지수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어쨌든 당지수가 현미는 당지수가 55로 낮고 백미가 86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들은 또 그걸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환자가 아침마다 저혈당이 생기는 환자분한테 봤더니 흰쌀밥을 위주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한 끼를 현미를 한 50% 이제 섞은, 물론 약간 이제 소화 잘 되게 하는 걸 섞었죠.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저혈당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미는 어쨌든 백미냐 현미냐 이거는 내 몸의 여러 상태를 보면서 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전문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각각의 장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 현미에 대해서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큰형님께서 한번 진맥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든가 내 삶은 자연에 가깝게 생활하고 음식도 먹을수록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쌀을 먹기 힘든 시기에서는 흰쌀밥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요즘같이 영양 과잉 시대에는 이렇게 현미나 황미나 백미를 적당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한 95% 이상이 쌀 눈에 있는데 이거 이제 도정하는 과정에서 깎여 나감으로써 백미에는 탄수 화물만 있어서 영양 부족에, 왜냐하면 영양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네랄이든가 영양소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자는 자연에 가깝게 채소 과일 발효된 거, 그 다음에 통곡물을 먹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런 걸 먹을 적에 조심해서 극단적으로 먹지 말고 적당히 양을 맞춰서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운 삶, 그 다음에 통곡물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약간 현미 예찬론도 기울이면서 우리가 결론 내고 있네, 지금요. 네. 자, 이렇게 진맥까지 해드렸는데요. 건강한 수다를 듣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합시다!